이 외로움은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오랫동안 인사드리지 못했죠? 죄송스럽습니다. 오늘은 우리 님들, 사랑하는 님들의 편안한 밤을 위해서 주무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자리시라면 볼륨 살짝 줄이시고요. 우리들의 20대, 30대에는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숨가쁘게 살았죠. 연애하느라, 결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또 그러면서 돈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감정은 늘 뒤로 밀어놓고 살아내기만 했습니다. 꾸역꾸역. 그런데요, 이렇게 50대가 되고 60이 되고 나면 우리는 처음으로 잠시 멈춰서게 되죠. 아이들도 다 자랐고 회사에서도 한 계단 올라가게 되고 결혼 생활도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문득 혼자 집에 있는 날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게 뭔가? 누구한테라도 잠시 기대고 싶은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감정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이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잠시 쉬라고 내 마음을, 나를 돌아보라고 조용히 말을 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그저 나만 이상한가 하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였지 하고 되묻게 되는 나이. 중년이라는 것은 인생 전반부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내가 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늘 나의 욕구는 뒤로 밀어놨었죠. 이제서야 나를 찾고 싶어지는, 나를 되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외로움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이때쯤 모든 관계의 개수가 줄어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주위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친구도 있고 회사 동료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술 한잔 할 사람 많았었죠. 하지만 중년이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누구와는 멀어지고 누구는 그저 떠나가고 가족들은 또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대화 상대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이 피어나게 되죠. 결혼 생활도 처음의 설렘과는 달라집니다. 연인이 아니라 생활 파트너가 되어 있죠. 이제 웬만한 일에서는 나는 괜찮아, 내가 참자 하고 되뇌이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줄이고 욕구도 줄이고 감정도 줄이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비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죠. 그만큼 오랜 시간 나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증거이니까요. 이때 문득 찾아오는 잃어버린 시간의 감정도 있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거울을 보게 되면 예전 같지 않은 내 얼굴이 보이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찰 때도 있고 옛날 사진을 꺼내보면 그때의 나에게 괜히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은 외로워지죠.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세월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나. 지나간 시간이 아깝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은 내가 살아온 시간을 스스로 껴안기 시작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갑니다. 이 중년의 외로움은 이제 나를 돌봐달라는 마음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외로울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외로움은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가끔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하고 밤이 길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감정도 아니죠.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조용히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좀 돌봐줘.
제가 이렇게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 오늘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재생의 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생 끝이지 뭐. 남은 인생 별 재미 없을 거야.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거지.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 중년의 남자분들은 정말 뜻밖의 순간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창하지도 않고 억지 노력도 아니고 누가 끌어올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 정말 사소한 감정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중년 남자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 첫 번째, 오래 묵은 상처를 누군가가 이해해 줬을 때. 남자는 평생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많이 힘들었었죠?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남자의 마음은 조용히 치유됩니다. 그리고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죠.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는 순간 남자는 다시 제대로 된 숨을 쉬게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를 조금 칭찬해보는 그 순간. 중년이 되면 자책이 늘게 됩니다. 아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젊을 땐 잘 나갔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면도하다가 문득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 그래도 여기까지 정말 잘 왔다. 대견하다. 나 스스로에 대한 그 작은 인정 하나에 남자는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년 이후의 성장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세 번째, 잊고 지냈던 취미, 나의 취미가 다시 손에 잡힐 때. 젊을 때 좋아했던 음악, 기타, 카메라, 운동, 낚시 등등. 바빠서 못했어. 그동안 할 시간이 없었어. 이렇게 미뤄둔 것들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손에 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 남자는 알 수 있죠. 아, 나 이런 사람이었지. 우리들에게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자아를 깨우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말 한마디죠. 내 옆짝지의 말 한마디. 중년 이후의 부부는 사랑을 말로 하지 않습니다. 잘. 말로 하면 어색하다고 생각하죠.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아유, 당신 덕분에 요즘 정말 든든해요. 그 한마디가 남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죠. 정말 그리웠던 말이거든요. 그토록 기다렸던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을 나 스스로가 받을 때. 남자분들은 체력에 정말 민감하죠.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도 대부분 몸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가볍다. 오르막을 걷는데 숨이 덜 찬다. 거울 속에 비치는 내 표정이 밝아졌다. 그것은 작은 신호이기도 하죠. 아직 늦지 않았어. 나 아직 살아있어. 이 느낌을 받는 날부터 남자는 다시 달라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이가 들면서 남자는 점점 뒤로 물러나죠. 그런데 어떤 순간 누군가가 도움을 청합니다. 형님, 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선배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순간 남자의 눈빛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쓸모로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였을 때.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어느 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이상하게 따뜻해 보이고 포근하게 느껴질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가슴을 울리고 산책길의 바람이 괜히 기분이 좋고, 뭐라고 딱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때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감정이 가만히 올라옵니다.
이렇게 우리 중년대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나 자신, 자기 마음을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잠시 멈추고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요즘 너 괜찮니? 무엇이 너를 웃게 하지? 어떤 순간에 스스로 살아있다고 느끼지? 이 질문 하나가 당신 안에서 다시 불을 붙여줄 것입니다. 혹시 요즘 지치고 무기력하고 외롭고 그냥 세상이 온통 회색으로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기 직전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꽃이 피기 전에 한번 움츠러들듯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